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대치동 정원장 시즌5 최신 교육 정보. 자, 두 번째 나갑니다. 대입 나가도록 할게요. 2월 3주차 대입입니다. 고입은 들으셨죠? 자, 대입. 자, 정말 충격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 가져와서 우리 학부모님들, 조정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 메인 세 가지는요. 이과생 문과진공. 서교연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서교연 수능 분석, 그리고 고대 계약학과에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2월 17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죠. 서울 이과생 문과 진공, 서강대 80.3% 최고, 서울시립대 한양대 연세대 중앙대 순. 저희가 데이터 그 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서울 주요 대학 22개교 이과생 교차 지원 현황입니다. 요거 기사 지금 되게 많이 터지고 있죠. 교차 지원하는 이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 비율이 무려 80.33%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생이 문과 와서 지원해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상위권 대학들 서울시립대 80, 한양대 74, 연세대 69, 중앙대 69, 경희대 65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거의 그동안 쌓였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과 재수 삼수생들이 요번 통합형 수능에 이과 코인을 타고 올라서 학교 레벨을 확 올리면서 교차 지원으로 상위권 학교 문과 상위권 학교를 그냥 점령하고 앉았어요. 아, 이거 되게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 올해 통합형 수능의 여파가 정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되게 지금 데이터로 확 드러나고 있어요. 자, 보면은 교차 지원 비율 보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는 80.33, 서울시립대 80, 한양대 74, 연세대 69, 중앙대 69, 경희대 65, 건국대 60, 서울대도 무려 60%나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45%까지 돼요. 와, 진짜 많은 거죠. 자, 그 다음 기사도 연결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월 11일 기사입니다. 2022 서울대 인문사회 정시 합격 216명, 44.44%가 이과생이래요. 자유전공 94.59%.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최고. 심리, 간호, 의료, 지리교육 톱5. 여기도 이과생이 교차에서 정시에서 문과생 자리를 먹은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서울대 자정 같은 경우는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서울대 진짜 탑과인데, 거기서, 그 자리 대부분을 이과생들이 다 먹은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이제 표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심플하게 핵심만 제가 뽑아서 보면은 자유전공 학부가 이과생 정시에서 합격 비중이 94%,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 심리학과가 88%, 심리학과 정시에서 88%가 지금 이과생이란 얘기요. 심리학과 이 들어간 학생들은 진짜 수학적 툴은 되게 잘 다루겠네요. 자, 간호대학도 84, 의료학과 77, 지리교육 71, 영어교육 62, 아동가족 57, 지리학과 50.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대박인 건 국어교육과도 50%가 이과에서 교차 지원해서 들어간 친구예요. 되게 충격적인 진짜 데이터입니다. 인문계 침공이 얼마 정도 심화가 됐냐면, 시립대 컴퓨터 과학부를 붙은 이과생이 고대 통계학과를 동시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학교 업이죠. 자, 여기서 통계학과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따라서는 수리과학부 이과 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경계열 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도 통계학과는 상경계열에 붙어 있죠. 그리고 연대 경영학, 경희대 물리, 건대 컴공 붙은 학교들. 그러니까 학교 레벨로 보면 어떻게 보면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레벨을 지금 도대체 몇 개를 올린 거예요? 경희대 물리학과 붙은 친구가 연대 경영학과도 붙었대요. 그러면 학교 레벨을 내가 그냥 과는 모르겠고 일단 적성상과 차치하고 내가 학교 레벨을 높이고자 욕심을 부린다면 이과 친구들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되게 엄청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통합형 수능이 결국은 문이과 유불리 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지만 명확하게 유불리가 갈린 거죠. 문과 패, 이과 완전 승, 압승.
그냥 승도 아니라 압승입니다. 이 정도면 압살이에요. 문과 재수생 이러면 문과 재수생들 정말 그 재수생들을 올해 되게 많이 털고 가겠죠. 최상의 학교로 갈 거고, 그리고 이미 갔던 친구들도 아 내년에도 이과 코인 있을 것 같은데 통합평수는 유지되잖아 이러면 이과 재수생 더 늘 가능성도 있겠죠. 자, 가능하면 이과 준비하시는 게 초중 학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 저희도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과 그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가 너무 맞지 않는 친구들은 무리해서 이과 가는 건 진짜 최악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과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과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미적분까지 공부할 수 있어. 확률 통계가 아니라 미적분까지 공부해서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은 굳이 나를 그 문과의 틀에 가둬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과 준비 또는 이과형 선택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월 15일 기사입니다. 자, 공교육 대표 서교연 2022 대입 수능 지원 경향 분석 동영상 공개. 이거는 자, 제가 왜 가져왔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이 서교연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서교연의 정보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만들어낸 되게 좋은 기관이라는 얘기고, 요걸 알고 계시는 게 대입을 준비하거나 대입 정보를 궁금해서 찾아봐야 된다. 그럼 대입 포털도 있지만 서교연 또 웹페이지도 가시면 좋은 정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어설프게 알고 상담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초중학부모님들은 입시 상담을 굉장히 막 미리 땡기시는 분들이 대충 보면 흥미롭게도 가끔 있어요.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대입 정보를 그냥 아이의 수준과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대입 정보를 물어본다는 게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정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대치동 장원장 구독 열심히 해주시고요. 열심히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입시 전문가 포스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해주셔도 돼요. 자, 2023 대입전형 이하 대비 1에서 영상 찍어서 올린 게 있고, 수능 및 지원 경향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테이블 몇 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2021, 2022 수능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 자, 이거 작년부터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해 오신 분들은 표준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표점 최고점이라는 말은 그 과목 내가 만점 받았어. 만점 받았을 때 이제 그냥 그 만점 받은 게 원점수고요. 표준 점수라는 걸로 변환을 합니다. 표준 점수로 변환하는데 표준 점수 변환식이 어떻게 됐죠?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요.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해서 분포상에서 위치를 잡는 그 점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표점 최고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국어에서 내가 엄매를 선택했는데 100점을 맞은 친구, 국어에서 화작을 선택했는데 100점을 맞은 친구들이 표점 최고점으로 바꿨을 때 엄매는 149점이나 만들어졌고요. 화작은 147점이에요. 즉 대입의 원서에서 나는 둘 다 똑같이 100점 맞은 친구인데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합격 확률이 2점만큼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위권들은 거의 엄매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표점 자체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명백히 높기 때문에. 거기다 수학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문과를 했다고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미적분과 기하, 확통. 내가 미적분 100점 맞았고 기하 선택했을 때 100점 맞았어. 그리고 확통 선택했을 때 100점 맞은 친구 3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표준 점수로 바꿨더니 미적분은 147, 기하는 147인데 확통은 144야. 3점이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3점 차이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 학교 레벨이 쑥쑥쑥쑥 몇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이 문과생을 압살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자, 이제 보시면 수능 등급별 선택과목별 인원 추정값이긴 한데 이 데이터가 당연히 꽤 신빙성 있겠죠. 1등급 보면은 인원이 미적분 플러스 기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인원보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94.4%. 1등급에서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애가 94%고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가 5.6%밖에 안 돼요. 예전이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문과, 이과생, 지원생이 똑같았다면 원래 문이과 구분해놨으면 50% 했어야 되는 걸 지금 통합형 순으로 묶어서 1등급을 문이과 다 통합해서 우리가 낼게 이래버리니까 문과가 1등급에서 압살돼 버린 겁니다.
자, 1등급뿐만이 아니에요. 2등급에서는 86.9% 이과생이 가져갔고요. 이과생이 차지하고 있고 3등급에는 76.5%가 이과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 3등급에서 다 문과생은 굉장히 저조한 그 1, 2, 3등급 자체의 5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입시에서 엄청 정시 전형에서는 엄청 밀리고 있는 게 눈에 그 데이터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불안한 그 미래가 암울한 문과생들한테 미래가 암울하지만 이과생들한테는 미래가 밝은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되게 슬플 내용인데 자, 요것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좀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아이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이러면 문과생 상위권 학생들은 그 미적분 선택하는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미적분 시험 준비해보는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학 분석을 더 세게 작년에 제가 그 수학 분석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과생이 문과생을 압도하는 건 수원수투를 훨씬 잘하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연습량 많고 훨씬 더 잘합니다. 수원수투에서 이미 확 밀려버리기 때문에 미적분 고유의 문제, 확률 통계 고유 문제의 정답률의 차이보다는 수원수투에서 이미 그 정답률 자체가 아예 문과 아이들은 확 바스라지는 거예요. 거의. 연습량 충분하지 않으면 이과로 옮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과생이어도 내가 수원수투 진짜 이과생만큼 많이 하실 생각하셔야 통합형 수능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 되는 재밌는 기사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월 15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카이스트 의사과학자 육성 과기의전원 설립 추진. 이건 새로운 거예요. 자, 어떻게 새롭냐면 7, 8년 과정으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대학원 있죠. 의과학대학원은 이미 의사가 된 분들이 대학원 와가지고 막 의과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학원 그 박사과정 개념인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일반대를 그냥 졸업한 다음에 4년 동안 그 의학공학 MD 해서 그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3, 4년을 공학박사 과정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지금 만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능하면 이거 준비하자. 그래서 요거는 가져왔고요. 1월 27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4 전면 폐지. 뭐가? 전면 폐지 직전 2023 자소서가 이제 전면 폐지됩니다. 2023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서현, 성중, 경건, 동숙 9개 교로 지금 축소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자, 그리고 1월 17일 기사입니다. 고대 2023 채용연계 계약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신설. 새로운 소식이죠. 이거 계약학과 제가 작년에도 계약학과 늘고 있고 계약학과 이거 되게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과는 생각보다 과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신설 학과들이 별로 없지만 이과들은 기존에 있던 과의 이름도 변하고요. 그리고 신설 학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과 학생들은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탐구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부모님도 이런 과가 있으니까 네가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렴, 생각해보지 않으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차세대 통신학과 이름도 되게 멋있네요. SK 하이닉스 반도체랑 한 계약학과가 이미 있는데 이거에 플러스 이번에 삼성전자랑 계약학과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고대 훌륭합니다. 계약학과는 그리고 장점이 뭐죠? 정원의 모집. 정원의 모집이니까 기존 학생들 뽑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뽑는 거라서 기존 학생 전형에 그 어떤 마이너스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그 계약학과는 삼성전자랑 계약해서 국방부랑 계약한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계약한 반도체 공학과 함께 고대는 3개의 계약학과를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늘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지금도 시도를 하고 계시겠죠. 분명히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요. 자, 계약학과의 특성들은 자, 뭐가 좋은 점이죠? 학비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전액 나오는 데도 있고 막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왜냐면 그 기업체나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계약학과를 설계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가 맞춤형 인재를 만들어 드릴게요 했기 때문에 인턴십 같은 기회도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자, 취업까지 해결하는 게 계약학과의
이 취업까지 해결하는 이 계약학과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겨울방학 잘 보내셨나요? 자,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뜨거웠죠? 겨울방학 잘 보내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 뵀으니까 자, 겨울방학 잘 보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본다는 게 뭐냐면 이 겨울방학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겨울방학을 분석하게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면 매번 방학 때마다 우리는 어땠어요? 방학이 끝나고 나서 그냥 특강 들었던 거 들었던 대로 그냥 다 치우고 내신 대비하고 뭐 새로운 학원 세팅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이번 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진짜 내게 됐는지, 아이께 됐는지, 아이가 그걸 자기 걸로 이제 아직은 못 가져갔지만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연구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스스로 할 리가 없죠.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런 자녀를 보유한 집은 자 전생에 많은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방학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 학원들도 대부분 오히려 지금 불타서 마무리를 더 열심히 해준 좋은 학원들이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냥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이미 종강을 했거나 그리고 대충 마지막 흐지부지 하면서 애들도 왜냐면 점점 더 안 오거든요. 방학 때 보면은 등록해놓은 인원들이 다 안 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신학기를 준비하기에 앞서 방학 때 했던 것들을 어떻게 더 내 걸로 만들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가지 단계 방학 마무리 학습 전략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요. 과목별 목표와 성취율 테이블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방학 동안 국어는 뭐, 영어는 뭐, 무슨 학원을 다녔고, 학원을 다니지 않았으면 또는 혼공을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집을 했는지 써본 다음에 내가 최초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걸 얼마나 최초 목표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한테 쓰라고 하죠. 같이 A4 용지 딱 한 다음에 또는 엑셀, 뭐, 시트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거기에 실제 내가 몇 %나 달성했는지, 아, 내가 요거 문제집 한 권 풀려고 했는데 저렴밖에 못 풀었어. 그러면 50%.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계속 분석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개념이 진짜 이해됐는지, 이제 질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개념이 이해됐는지, 암기가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다 랜덤으로 뽑아서 물어보시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한 자료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아서 내가 5개만 물어볼게. 또는 10개만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볼래? 아니면 10개의 공식들 내가 뽑을 테니까 한번 써볼래? 요거 같이 해보시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예전 걸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이미 그게 나는 그때 테스트 봐서 통과했지만 지금은 사라졌구나. 요걸 깨닫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다지면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만들어주게 만드는 거. 그리고 과거에 내가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오답 재복습률. 이게 진짜 더 질에 대해서 더 체크하는 거예요. 앞에 거 하다 이미 싸우신 분들은 여기 못 오겠지만, 자, 여기까지 평화롭게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을 못했어도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예전 생각해보세요. 정말 공부를 잘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내가 예전에 방학특강 다녔을 때 솔직히 많이 졸았잖아요. 자고 막 그냥 대충 과제도 안 해가고 막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기억해가면 그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 써놨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너무 푸시하실까봐. 개념에 대해서 10개 물어봤는데 7개 대답한다. 그 아이는 훌륭한 겁니다. 잘 키우셨어요. 100% 기억한다? 너무 훌륭한 거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 3, 오답 재복습률. 이게 뭐냐면, 오답을 내가 끄집어내서 다시 풀었느냐,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총 지금 강좌가 16강을 지냈는데, 8강까지 그 중에서 얘가 한 8강 정도는 내가 복습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봤다. 이러면 재복습률이 50% 정도인 거예요. 이러면 훌륭한 겁니다. 절반씩이나 했어? 원래 대부분은 진짜 저희가 파악해보면 거의 안 해요. 굳이 이걸 찾아서 하는 친구들은 이미 상위 4% 이내, 즉 1등급 미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합니다. 요걸 해야
진짜 실력이 생겨요. 저희가 방학 특강이 이제 방학 특강들이 많이 끝나거나 방학 동안 학원을 보내시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오답 재복습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답 재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게 도와주려면 일단 파악을 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안 했는지 적어도 끄집어내서 요거만큼은 내가 재복습했고 못했고 구분을 해서 자기가 기록을 해보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중에 골라내잖아요. 내가 복습이 안 된 거. 나 홀수강은 다 복습했는데 짝수강 바빠서 복습 못했어. 그러면 걔네들만 뽑아서 오답 재복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고, 스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또는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을 계속 풀지 그 학원에 계속 다닐지를 결정하는 걸 네 번째 단계에서 위의 수치를 보고 일단 한 번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문제집이 이 아이랑 맞지 않는데 계속 푸시는 경우 정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 막 중하위권인데 A급 수학을 풀고 있어. 이러면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돼. 쌤도 못 푸는데 A급 푼다 진짜 최악인 경우 많거든요. 도전해 해보셨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거 지금 앞에 테스트 보고 얘랑 같이 얘기해 보셨으면 한숨 이미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하시면 안 돼요.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 다시 보고 필요한 경우는 뭐 기본서를 다시 보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 동안 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막 시키고 이제 내신 대비 이어서 갈게요 하는데 방학 동안 해놓은 거 보니까 대충 과제만 던지고 확인도 안 돼 있고 애는 실력 쌓이는지 뭐가 있는지 정말 막말로 100가지를 배웠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10개, 10%도 아는 게 없어. 이러면 그곳은 안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곳 찾으세요. 애한테 맞는 곳을 더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스톱을 그 위에 데이터 스텝 1, 2, 3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텝. 자, 이게 마지막이죠. 이 앞에 우리가 파악한 게 있잖아요. 개념을 어느 정도 내가 했는지, 그리고 오답 복습을 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3월까지 복습 플랜을 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즉, 방학 때 내가 뭘 했으면 3월까지는 내가 3월 뭐 둘째 주건, 셋째 주건 그 기한을 정해놓고 여기는 오답 재복습 못했던 거 이틀에 한 개씩 세트 풀기 이런 식으로 또는 개념을 내가 정확히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누적으로 다시 재암기하는 걸 테스트 보고 싶어.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학기가 시작하고 뭐 그 내신 대비한다?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1, 2주차까지는 사실상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뭔가를 선택한다는 변명하에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 방학이 끝나기 전에 내가 아직 특강이 끝나지 않았어도 얼마나 복습을 했는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월 동안 할 게 만들어지겠죠. 그걸 하고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내신 대비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을 손실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방학 마무리 학습 전략 가이드 딱 드렸으니까 아이랑 같이 앉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드린 내용 기준으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우리 아이 그리고 내 자신의 공부 학습의 완성 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말에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매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답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고요. 다른 영상에도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준비해서 그동안 제가 안 했던 거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그 최신 교육 정보 두 번째 대입편까지 끝났고요. 자, 대치동 장원자 시즌 5는 영화 열심히 계속 다시 이번 트랙 올해도 2020년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만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자 시즌 5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